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SB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 교재나 혹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심지어 수능 듣기 평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How about googling about the place? 그 장소에 대해서 구글 검색을 해보는 게 어때? I've been on the go all this week. 이번 주 내내 바빴다. This food is kind of strange. 이 음식은 좀 이상한데 처음에는 이 표현들이 다소 낯설고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표현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영어 문법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문법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언제부터 사용됐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 문법의 원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영어 문법의 융통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어의 품사가 전환되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예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어 문법의 첫 번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 자리에 그 형태로 있으면 그런 의미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사나 전치사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동사 자리에 동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는 것이죠. 동사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는 것이죠. This tool is a must for camping. 이 도구는 캠핑을 위한 필수품이다. 조동사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것,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필수 혹은 필수품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하나의 보통 명사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This tumbler was a really good buy. 이 텀블러는 싸게 잘 산 물건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I'm on the move. 나는 이동 상태에 있다. 여기서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move라는 동사를 목적어 자리에 사용한 것입니다. I've already held it. 나는 이미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 In the know,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뭔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명사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사 자리에 동사 형태를 갖춰야만 됩니다. Are you ready to partner? 너는 파트너가 될 준비됐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partner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만약에 명사라면 앞에 어나 더와 같은 관사가 있어야 되겠고 혹은 뒷부분에 s나 es를 붙여서 명사의 복수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text me when you get there. 거기 도착하면 나에게 문자해줘 라는 뜻이죠. text는 원문이라는 명사이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서 문자를 보내다 라는 의미로 주로 많이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houses 2,000 books in his study. houses 소장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2,000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그의 서재에.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골라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houses 이렇게 소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동사 형태를 갖춰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어 문법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I'll back up my car a little. 내가 차 뒤로 좀 뺄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back은 뒤쪽에 뒤쪽으로 라는 부사가 아니라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back up 하면은 후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다, 지지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Can you forward the copy to me? 그 사본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forward는 앞쪽으로, 앞으로 그리고 명사로는 전방 공격수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동사로 앞쪽으로 보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I whiled away last weekend watching TV. 뭐뭐하는 동안에 혹은 반면에 라는 접속사로 주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명사로는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동사 자리에 동사 형태로 ed까지 붙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나는 빈둥빈둥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말에 TV 보면서 이렇게 동사로 사용된 것이죠. The company recently upped
the cost of delivery. 그 회사는 최근에 upped, 위로 올렸다란 뜻입니다. 배송비를 위로 올렸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up을 동사 자리에 동사 형태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인상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인 경우 down도 마찬가지로 하락시키다, 내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 그것이 곧 영어 문법에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큰 원칙을 적용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